0.2%. 그러니까 이건 승부는 끝났다 네. 했는데 아침에 네. 제가 6시 일어나보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패를 한 강금실 후보가 갑자기 여러분이 박치는 게 생각이 나서 본인이 노래 한 곡 하고 싶다. 네, 갑자기 노래 하나 하고 싶다. 그거 좀 어떻게 좀 고상한 제목을 안 되냐? 그 유튜브 감성에 맞는 걸로. 비디오 먹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터는 별별 스포츠. 오늘도 외전 형식으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도 스포츠랑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았죠. 그렇죠.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경우도 있고 네. 그야말로 아주 근소한 차이. 네. 스포츠에서 신승이라 그러죠. 네, 가까스로 이긴 경우도 있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 선거 1960년에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후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정말 기록적인 득표율이 나왔다면서요. 그 김상돈 시장의 별명이 이할 시장. 이할 시장. 네, 근데 사실은 2할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19.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게 최저 득표율 전무후무 앞으로도 깨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불멸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 나선 후보가 15명이에요. 15명이 출마를 했어요. 원래 17명이 나왔는데 뭐 후보 등록 무효가 되고 중간에 사퇴하고 이래서 결국 15명이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서울시장만 그때 유독 이름을 쓰게 돼 있었어요. 서울특별시장 선거만은 이 후보자 중 한 사람만을 골라서 그 이름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다는 점이죠. 홍길동 후보가 나왔으면 홍길동 이렇게 한글로 썼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문명화된 나라다. 네네. 뭐 이런 걸 뭐 과시하려고 그러나 그런 뭐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손으로 쓰게 하면서요. 네. 무효표가 뭐 10%가 나왔더라고요. 엄청난 표입니다.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교육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을 못 쓰는 분들도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초박빙이었던 승부 언제였죠? 우리가 기억이 아주 선하죠. 2010년 네. 오세훈 대 한명숙. 이게 그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요. 무조건 오세훈이 당선된다고 거의 의심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출구조사가 딱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세훈 47.4, 네. 한명숙 47.2%, 0.2%포인트 차였어요. 출구조사가.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이미 예고를 했죠.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자, 승리가 확정된 게 아침 한 8시 20분쯤. 다음날 오전 8시 26분에 승리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박빙 승부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세훈 후보가 최종 득표율이 47.4%, 한명숙 후보가 46.8%, 정말 0.6%포인트 차인데 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렇게 박빙의 없습니다. 승부는 없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2002년 선거였죠. 이명박, 김민석 후보가 맞붙었던 그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랑 실제 개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좀 차이가 있었죠.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보통 어떤 조사는 한 1% 김민석 네. 후보가 앞섰어요. 네. 이명박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셀러리맨의 신화, 예. 이런 그리고 전직 의원이에요. 출신으로. 네, 종로구 의원이었죠. 나왔어요. 김민석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386 세대의 선두주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미 30대였어요. 네. 그래서 딱 이 세대 간 대결 이렇게 예. 이제 관심이 모았는데 그때 이제 월드컵 맞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한일 월드컵 예. 분위기였죠. 근데 딱 그래 투표율이 낮았어요. 투표율이 45.7%로 낮았는데 저조했어요. 저도 그때 개표 방송보다 좀 깜짝 놀란 게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네네. 거의 9%포인트 차로 그렇죠. 이명박 후보가 쉽게 말해서 이겼죠. 낙승을 했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깜짝 선수가 기용돼서 정말 화제였던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죠. 2006년 지방선거죠.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깜짝 후보로 등장을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하면 이제 참여정부 초대 법무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네. 전국에 생방송 됐을 때 네. 법무부 장관으로 배석을 했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고 소신 있고 강단이 있고 또 개성이 넘쳐요. 맞습니다. 톡톡 튀는 스타일입니다. 네네. 또 춤과 노래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인기 연예인이었던 이효리 씨의 이름을 본따서 네. 별명이 강효리 예, 이렇게 맞아요. 불리기도 했어요. 대패를 한 강금실 후보가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정말 노래를 불러서 화제를 모았었죠. 예. 노래를 아까 제가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해단식 이제 말미에 본인이 노래 한 곡 하고 싶다. 네, 갑자기 노래 하나 하고 그래서 싶다는. 해바라기 노래를 이제 한 곡 불렀어요.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하나도 슬프지
이 가사 뒤에 보여.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당시 그 이 가사를 놓고 또 해석이 분분하기도 했어요. 역사상 그 대패를 당했는데 이 강금실 후보의 성격이 좀 대범합니다. 34년 만에 부활된 민선 서울시장 선거. 1995년 선거 때는 3파전으로 치러졌었죠. 아, 이게 정말 역대급 선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후보가 저도 이제 기억나요. 3파전인데 네. 세 명 모두 대선 주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네. 안 될 만큼 아주 대단한 그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원식 후보, 네. 전직 국무총리. 국무총리였고요. 그 다음에 박찬종. 박찬종. 그 당시 깨끗한 정치로 아주 그 인기가 많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순이라고 유명한 경제학 교수, 60대 경제기획원 맞습니다. 장관 맞습니다. 딱 나왔는데요. 결과를 딱 깨놓고 보니까 결국 조순 씨의 아주 쉬운 승리였습니다. 네네. 이 조순 후보는 당시 근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앞두고 있던 네. 김대중 예, 네.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밀었던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 당시 그 타이완 드라마죠. 판관 포청천이라는 맞습니다.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데 네. 약간 생긴 것도 조금 그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아주 청렴결백한 예. 포청천 시장이 되겠다라는 그거를 강조를 해서 아주 성공을 했죠. 네. 원래는 그 박찬종 씨가 네네. 상당히 이제 유력해 보였는데 네. 박찬종 씨가 그때 내건 그 구호가 뭔지 아시죠? 무균질 정치인. 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네. 박찬종 씨가 지금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 그 우유 회사 광고 예. 모델을 했어요. 아, 그 예. 우유 회사에서 내건 우유 이름이 무균질 우유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무균질 우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 세균이 없는 우유 아닌가요? 다 그렇게 알죠. 네.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 깨끗한 우유. 그게 이런 게 아니고. 한자가 네. 균이 고를균자예요. 우유에는 원래 지방이 한 3-4% 있어요. 네. 이거를 인위적으로 분해한 우유가 균질 우유예요. 균질 우유. 네, 무균질은 그런 건 인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균이 없는 우유는 무균 우유예요. 네네. 무균질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하여튼 네. 대성공을 거뒀죠. 그 당시에는 예. 균이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구나. 근데 이제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그 이슈가 선거 막판에 불거졌죠. 박찬종 후보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네. 유신 시절에 그때 이제 그 공화당 국회의원을 했었죠.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부산에서 예. 했었어요. 네. 본인도 그 이야기를 고백을 했었어요. 그렇죠. 책도 썼잖아요. 회고록도 부끄러운 이야기.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또 이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들의 그렇죠. 표가 대거 조순 후보한테 몰렸죠. 박찬종 후보는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정원식 후보는 사실 그때 집권 여당 후보 아닙니까? 네.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씨를 물리치고 나왔어요.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꼴찌를 했습니다. 3위를 했죠. 예. 그것도 이제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정원식 후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총리 취임을 직전에 두고 외국어 맞아요. 대학원 가서 마지막 수업을 하다가 네. 나오면서 학생들로부터 밀가루와 계란세를 받으면서 네. 얼굴이 아주 그냥 그죠? 범벅이 됐었죠. 예. 참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에 택시를 잡아 타고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 당시 결과가 어땠냐면 차가 많이 났어요. 조순 후보가 42.3%, 박찬종 후보가 33.5%, 정원식 후보는 20.6%. 3파전으로 치러졌던 1995년 민선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1998년 서울시장 선거도 거물급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었죠. 이것도 두 후보 모두 정말 대한민국에서 경력이 가장 화려한 네. 두 명이 등장했어요. 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 초기죠. 그때 여당 후보로 나온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고건. 근데 야당에서는 최병렬. 저번에 소개했던 최틀러 나왔는데 이 고건 씨는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출세를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대통령 빼고 다. 근데 대통령 창 오늘하는 것보다 다른 거 다 합치면 자 보세요. 별명이 행정의 달인이에요. 또 일명 처세의 달인. 자, 이거 제가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이제 읽겠습니다. 오공학대 교통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을 했고요. 내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육공 들어서 관선 서울시장. 그다음에 YS 때는 또 국무총리까지. 그다음에 2003년 참여정부에서도 초대 국무총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자 보세요. 60 하루쟁 때 시위 진압을 막는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전두환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능력이 좋은 건지. 그다음에 아까 저번에 소개해드린 최병렬. 이분도 화려하죠. 이분도 이미 관선시장도 했고요. 정무수석, 문고처 장관, 노동부 장관.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선거가요. 관선 서울시장을 한 시장끼리의 매치였어요. 결과는 고건 시장의 낙승으로 쉬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관선시장, 민선시장을 다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멸의 기록으로 남겠죠. 왜냐하면 불멸입니다. 관선시장이 다시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